자, 이번에는 삼가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건데요.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 지금 세타라는 각이 어떤 둔각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2, 4분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단위원,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주상의 어떤 한 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P에서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거의 좌표를 스몰 x라고 하고, Y축에다 수선을 내려서 그거의 좌표를 Y라고 합시다. 0,Y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 대고 이제 삼각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냐면 빗변분의 그 높이, 즉 대변이죠. 요 각에 대해서 얘가 이제 요 세타에 대한 삼각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을 끼고 있는 이 삼각형이 아니라 이 P점에서 X축에다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긴 요 삼각형의 빗변과 맞으면 높이.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높이가 아니라 이 P점의 Y 좌표인 거죠. 그런데 분모가 1이니까 이 Y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죠. 그 다음에 x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예분의 예, 코사인이 되는 거죠. 지금 2, 4분면인 경우에 참고로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의 x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 p의 좌표가 x, y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예분의 예거든요. 그래서 x분의 y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제 음수죠. 뭐 마이너스가 앞에 없는데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x가 음수고 y가 양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음수인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 안에 지금 숨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얘는 뭡니까?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게 중3 때도 했죠?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이거를 상제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자입니다. 서로 나누는 관계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같은 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우리가 그 코시컨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컨트라고 하는 거, 코탄젠트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거 역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y분의 1이 되고요, 이건 x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y분의 x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부호는 이건 사인과 부호가 같고, 이거 플러스, 얘는 코사인과 부호가 같고, 얘는 탄젠트와 부호가 같겠죠. 그래서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앞 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호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그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보고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가함수의 상호관계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면 코시컨트 세타가 사인분의 1이고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이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중요한데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상제관계라고 합니다. 상제관계. 이 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눈다는 뜻이죠. 가감승제 할 때 그 제인데,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단위원,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중심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그려봤을 때 P라고 하는 점이 이 단위원상의 어떤 한 점이고, 이 P에서 X축에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면 우리는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좀 이 빗변의 길이, 근데 그게 1이니까 있으나 만하고 빗변의 길이 분의 X좌표 혹은 Y좌표, 이걸 이제 삼각함수 정했단 말이야. Y좌표를
요 상황에서의 y 좌표를 사인으로 정의했고 요 상황에서의 x 좌표 값을 코사인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x는 코사인 세타다. 그죠? 그다음에 y는 사인 세타다.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앞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분의 얘잖아요. x분의 y잖아요. x분의 y. 따라서 x 대신에 코사인을 쓰고 y 대신에 사인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같은 각이어야 됩니다. 세타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중3 때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럼 코탄젠트는 이거 역수니까 당연히 사인이 밑으로 가고 코사인이 위로 가는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되시죠? 이거 상제 관계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제곱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제곱 관계. 자, 다 제곱이 돼 있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랑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세타 제곱, 이 각을 제곱을 해서 거기다 사인을 붙인 거예요. 이거랑은 같지 않습니다. 이거. 응?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것은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다. 각을 제곱한 것이 아니라 사인 값 전체를 제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y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건 뭐냐면 y 제곱이 되고요. 얘는 x 제곱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이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 x, y는 그 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 당연히 1이 된다. 원의 방정식을 만족할 테니까.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3 때 나오죠. 자, 두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대신에 코사인 분의 사인을 탄젠트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이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죠. 분자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1을 갖다가 이걸로 바꾼 거예요. 얘는 그대로 갖다 쓰고. 근데 얘가 1이란 말이야. 그지?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첫 번째 거에 의해서.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얘가 바로 시컨트 제곱 세타 아닙니까? 코사인분의 역수니까요.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오는 거지. 그럼 얘가 시컨트니까 이렇게 된다. 자, 요것도 가끔 씁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데, 사인 코사인만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면 코시컨트가 된다는 거를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각자 해보기로 합니다. 꼭 해보세요. 해보고 넘어가는 거랑 그냥 넘어가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관계나 제곱관계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곱셈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식 변형하는 것처럼 상가함수에서는 상제관계, 제곱관계가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자, 한 가지 더 언급한다 그러면은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경우에 이를테면은 이제 코사인을 제곱한 것을 요거 이제 사인만 넘겨가지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식을 변형한 건데 이거는 이제 코사인을 사인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에다가 1 뺀 거다. 이렇게. 탄젠트를 시컨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변형이 이제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어떻게 쓰인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 확인 코너 잠깐 언급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개념 확인 코너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는 걸 했는데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잘 쓰이고 중요해서 미리 한번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에 그 필수 예제도 적고 하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그러면은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좌표축을 쭉 했을 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동경이 3, 4분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다. 코사인 값은 여기선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어떤 적이어야 됩니까? 한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너무 작게 되니까 x축에다 가까운 게 맞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요 길이가 5고, 그지?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4인 경우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라고 할까? 얘는 마이너스 4, 이때 얘가 얼마입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오고 얘가 4니까 얘는 3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요 길이는 3이지만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라고요.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의 그림을 보고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각각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니까 5분의 3인데 어떻게 돼? 요 길이는 항상 양수라 그랬고, 요 길이는. 그 다음에 요거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냥 5분의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플러스인 영역이에요. 여기는 탄젠트 세타는 뭐야? 예분의 예죠.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x좌표분의 y좌표. 그럼 이거 이제 마이너스 없으니까 4분의 3이라는 양수값이 되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 양수 나오는 건 맞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런 관계식을 줬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다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얼마냐? 자, 이런 건 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금방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죠. 양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제곱을 해서 2분의 1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곱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얘가 바로 뭐야?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2배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넘기고 넘겨서 1 빼기 2분의 1은 2배의 별이다. 요거 2분의 1이니까 별은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몇 안 되는 공식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어진 조건식을 변형해서 원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이 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상가함수 단원에서 자주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필수 예제로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이요. 원점 O와 점 P를 잇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해라. 요거를 일단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x, y 하시고요.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거는 2, 4분면에 있겠죠? 2, 4분면 요 점입니다. 요 점이 P고, 자, 그러면 원점하고 얘를 잇는 선분을 동경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동경의 크기, 요걸 각을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뭐 몇 바퀴 돌아서 이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요 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어떻게 구하냐? 정의에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거든요. 즉, 요 P점을 기준으로 할 때 예분의 얘가 사인 세타인 거죠. 예분의 예,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자 5분의 얼마입니까? 4죠. 4.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예분의 예인데 길이가 아니라 이거의 예분의 예 참, 그죠? 예분의 예죠.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인데 길이가 아니라 요 좌표라 그랬어요. x좌표.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탄젠트도 이제 2, 4분면에서 음수가 나올 텐데 예분의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시컨트 CSC 코시컨트라는 거는 사인의 역수니까 이거 4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 이건 코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거고, 코탄젠트. 이거는 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개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2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플러스 4배의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면 요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얘 얼마입니까? 여기 4분의 5가 있죠. C가 빠졌네 이거. 시컨트.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통분하려고 그러지 말고 앞에 12가 곱해졌으니까 12를 그냥 이렇게 분배를 하세요. 분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하고 얘하고 3, 5, 15만 남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리고 12하고 3하고 해서 4, 5, 20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5 빼기 3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32가 되겠죠. 이것이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다.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면 3, 4분면이죠. 3, 4분면. 그걸 알려준 거고. 자, 코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야? 탄젠트 세타. 우리가 익숙한 걸로 얘기하면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얘기고 탄젠트가 2라는 얘기는 뭐야? 요거 1대 2 이렇게 간 거죠. 1대 2. 그래서 어떤 동경이 뭐 요런 상태로 있는 뭐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요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대 2니까 얘는 뭐야? 여기다 다시 그려볼까? 1, 2 그러면 얘는 루트 5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씁시다. 사인은 얼마냐? 사인 세타는 자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얼마야? 루트 5분의 2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얼마야?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루트 5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코시컨트는 얼마냐? 이거 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시컨트는 얼마냐? 이거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부호는 똑같습니다. 그죠? 역수 취해도.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란 말이죠. 2배의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의 곱은 얼마냐?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시컨트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거 얼마입니까? 2는 지워지고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 되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 이게 2번 정답이죠. 자, 어렵지 않죠? 정의만 제대로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유제 2개 있는 거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이요. 1번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3, 4분면 각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라는 거. 그리고 코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 시컨트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구해가지고 얘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려서요. 그죠? 동경을 그려서 찾을 수도 있는데 상가함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제곱 관계. 여기서 지금 탄젠트가 3분의 4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9분의 16이죠. 플러스 1.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7이니까 아니야. 9는 9, 25. 9, 25. 9분의 25.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거든요. 그러면 시컨트 세타는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죠? 요 루트 씌운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3, 4분면에서는 코사인하고 시컨트하고 다
마이너스니까,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코사인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시컨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코탄젠트 그리고 1, 이게 요런 제곱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코탄젠트가 4분의 3이니까 제곱해서 16분의 9 플러스 1을 한 것이 얘인데, 얘 얼마냐? 16분의 25잖아요. 요게 이제 코시컨트 제곱인데, 그럼 코시컨트는 4분의 5란 얘기인데, 역시 3, 4분면이니까 얘는 얼마야? 그냥 4분의 5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음수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그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 씁시다. 귀찮으니까. 4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3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3분의 5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0. 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면은 이거 뭔가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일단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곱셈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시컨트라는 게 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입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까요? 제곱하면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 시컨트 코사인 이렇게 될 텐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1이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이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럼 이것도 이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그리고 또 플러스 탄젠트 제곱일 텐데 다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2배의 코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그 제곱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이거 두 개 합쳐서 1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서 이런 게 있었죠.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지금 시컨트에서 탄젠트 제곱 빼면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이 1입니다. 여기 그게 있어요. 어딨냐?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 얘가 1이란 말이지. 그죠?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코시컨트 제곱에서 코탄젠트 제곱 뺀 게 또 1입니다. 그게 어딨냐면 또 여기 있어요. 코시컨트 제곱에서 코탄젠트 제곱 뺀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해도 1이란 말이지. 플러스 1. 그죠? 그럼 지금 뭐예요? 요건 다 정리됐고, 지금 요거 남은 거 마이너스 2 남아있고 마이너스 2 남아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남아있습니다. 요거 부호주의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 지워지고 3 빼기 2니까 1이 최종 답이 되겠다. 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두 개 있는 거 다 풀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